안녕하세요. 흥미돈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들을 보면 참 엄청납니다. 정말 아주 오랜 옛날부터 끊임없이 침범해오는 양옆 나라들을 어떻게든 쫓아내고 또 쫓아내며 한국인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죠. 아니 자기들은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크면서 뭘 그렇게 탐내는지, 두 눈 가득 번들거리며 우리를 지켜보는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용케도 잘 버티며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근성 하나는 끝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떤 나라도 우리만큼 밑바닥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몇십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믿을 것은 오직 내 몸이 전부이기에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애쓰는 시간도 있었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 싶더니 이번엔 나라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금붙이라도 싸그리 긁어 모아주는 수밖에요. 아들 돌반지, 결혼반지 할 것 없이 모조리 나라빚 갚는 데 쓰라고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어떻게든 내 가족, 내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이악 물고 여기까지 버텨온 사람들이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심성이 착하고 정이 많은 터라 남이 힘든 것을 보면 같이 도와주고 함께 일어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거기다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도와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와 도움을 주고받았던 나라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 아주 돈 많은 부자 나라가 우리와 형제를 맺겠다 적극 나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인데요. 있는 것마저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에게 다 빼앗겨 정말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있는 것이라곤 똑똑한 머리, 그리고 빠릿빠릿한 손재주뿐이었죠. 덕분에 우리나라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에 손꼽힐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뜬금없이 왜 아랍이 여기서 등장하지? 라고 궁금하다면 이제부턴 이 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의 풀네임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입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 알 카이마, 아즈만, 알카이 와인, 푸자이라 등 7개의 토호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아랍 연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석유입니다. 이 나라는 땅덩어리도 땅덩어리지만 사는 곳마다 석유가 줄줄 나오는 말 그대로 축복받은 땅인데요. 오죽했으면 두바이 거지 연봉이 8천만 원이 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소리까지 나올까요? 우리와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는 1980년 6월 18일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국교를 수립하였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에선 석유가 고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자신들과 협력할 나라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에 몇 번 와보니 이게 올 때마다 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뭔가 기술적으로도 어마어마해지는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자신들은 돈이든 석유든 하다못해 중동에서의 엄청난 영향력이든 없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 아랍 연방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환상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검증 없이 무작정 형제라고 칭하진 않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허투루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 30년간의 서로에 대한 탐색과 일종의 테스트를 거친 뒤 이 두 나라가 100년간의 미래를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실 100년 가약도 아닌데 서로의 미래를 약속한다고 하니 조금 신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콧대 높기로 유명한 아랍연합에서 한국이라면 다 오케이 하는 이유를 조금 추측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정이 많다 보니 궁금하다, 알려달라 하는 사람들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 우리나라 사회적 시스템이든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하든 뭐든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도와주는 나라였기에 더욱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우리가 동맹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엄청난 혜택이 뒤따라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죠. 전쟁도 없는 나라에 왜 우리 군을 파병하나 싶어봤더니 이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군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종의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크 부대이죠.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 아랍 연방이 한국산 무기를 쓰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둘의 협력이 우주과학 개발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2006년부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하며 한국의 아랍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이후 탐사선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후에 아랍 연방이 한국 스타트업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 세계적인 우주 항공 기업으로 만들게끔 보답해 주었죠. 이 얼마나 상부상조입니까? 기술은 있는데 돈이 부족했던 한국의 수많은 스타트업과 돈은 있는데 기술이 부족했던 아랍 연방의 합작이면 성공 못할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중국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땅땅 쳤던 것이 왜겠습니까? 바로 돈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인구로 밀어붙여 우리나라의 엄청난 시장이 되었죠. 그러니 자기들은 우리랑 거래 안 하겠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딱 끊어버리겠다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그만한 시장 찾기가 여간 쉽지 않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걸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사실 땅덩어리 자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영향력 자체는 중동에서 제일 센 나라라고 불리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는 뭐가 많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차고 넘쳐 어떻게 쓸 줄 모르는 나라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중국이 나 한국이랑 거래 안 해, 거래할 거면 내 말 들어 하며 버팅겨도 이젠 한시름 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물건을 대신 사줄 돈 많은 친구가 생긴 것이죠.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문화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접점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100년간의 형제라는 수식어를 아무 나라에게나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 기업이면 오케이라며 적극 환영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자신들과 절친한 국가인 사우디의 원전 사업에 한국 기술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이라며 기술 보증까지 직접 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무기가 또 어마어마한 것 알고 계시죠? 원래 같으면 이게 우리 군에 먼저 테스트를 한 뒤에 괜찮겠다 싶으면 판매를 하는데 이 아랍연방에서는 우린 상관없다, 그냥 한국 기술이면 전적으로 믿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냥 자기들과 거래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 나라에서 우리와 적극적인 형제국 느낌으로 다가오니 주변 반응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와 이 아랍에미리트 관계를 중국과 일본이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면 제일 싫어할 두 나라들이기도 하죠. 어떻게든 한국을 고립시켜야 자신들의 입지가 커질 텐데 요 몇 년간 우리나라의 외교가 국제적으로 아주 위상을 드높였기에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손쉽게 당할 나라가 아니죠. 그 옛날부터 어떻게든 우리를 노리는 나라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왔듯 이번에도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이 작은 나라에 왜 그리도 좋은 반응을 보이냐라는 것인데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웃기기만 합니다. 앞으로 100년간 우리와 함께 커갈 나라,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될까요? 지금까지 흥미돈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